캐나다 밴쿠버의 BC플레이스 경기장 5만 5천 관중이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MLS 플레이오프 서부 콘퍼런스 준결승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2대2 무승부 끝에 진행된 승부차기에서 손흥민의 LAFC가 3대4로 아쉽게 패배하며 우승 도전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주장 토마스 뮬러가 인터뷰에서 터뜨린 충격 발언이 미국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반 39분 밴쿠버의 골키퍼 다카오카 요에이가 하프라인을 넘기는 롱킥을 날렸고 LAFC 뒷공간으로 침투한 엠마누엘 사비가 절묘한 칩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46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뮬러의 헤더를 요리스가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을 마티아스 라보르다가 밀어넣으며 밴쿠버가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LAFC는 전반전 단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며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밴쿠버의 집중 견제에 고립됐고 동료들의 패스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들어 손흥민이 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15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손흥민의 첫 번째 슈팅은 골키퍼가 막아냈고 두 번째 슈팅은 수비수의 몸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슈팅으로 마침내 골망을 흔들며 추격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47분에는 밴쿠버의 센터백 블랙먼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LAFC에게 수적 우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5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얻은 프리킥 상황에서 완벽한 가마차기로 동점골을 장렬시켰습니다. 지난 볼리비아전에서 넣었던 것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킥으로 밴쿠버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연장전에서 LAFC는 9명으로 줄어든 밴쿠버를 상대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부안가의 슈팅이 연장 후반 17분 연속으로 골대를 강타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고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키커로 나선 손흥민의 슈팅이 오른쪽 골대를 맞고 나왔고 이어 LAFC의 세 번째 키커 마르코 델가도마저 실축하며 LAFC는 3대4로 패배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밴쿠버 라커룸에서는 뜨거운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장 완장을 차고 있던 뮬러의 표정은 예상외로 침중했습니다. 경기에 선발 출전했지만 연장전 시작과 함께 교체된 그는 벤치에서 동료들의 승리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한 미국 매체 기자가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뮬러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손흥민을 상대한 게 아니라 LAFC의 탐욕을 상대한 겁니다.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뮬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축구 인생에서 이런 미친 선수는 메시 이후 처음 봤습니다. 전반전에 우리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을 때도 손흥민만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저 선수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LAFC의 다른 공격수들이 너무나 탐욕스러웠거든요. 손흥민에게 자연스럽게 패스를 하지 않은 것, 그게 우리의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지 기자는 뮬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말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뮬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만약 손흥민에게 한 번이라도 더 공이 갔다면 우리는 패배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후반 투입된 다비드 마르티네즈와 앤드류 모란의 플레이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후반전 체룬돌로 감독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마르티네즈와 모란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는 손흥민이 완벽한 위치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개인 플레이를 강행했습니다. 특히 마르티네즈는 연장전에서도 중거리 슈팅을 난사하며 공격 흐름을 끊었고 모란 역시 손흥민이 손을 들어 패스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LAFC 팬들 사이에서는 경기 직후부터 마르티네즈와 델가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단 공식 SNS에는 손흥민은 자랑스럽다. 손흥민이 불쌍하다는 반응과 함께 델가도는 승부차기를 왜 그렇게 찾냐는 원성이 이어졌습니다. 부안가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이날 수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연장 후반 17분 그의 슈팅이 연속으로 골대를 강타했을 때 손흥민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만약 부안가가 한두 골만 넣었어도 쉽게 가는 경기였다는 분석이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안가는 그동안 손흥민과 함께 LAFC의 공격을 이끌어온 핵심 선수였기에 팬들의 비난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경기 후 한 캐나다 스포츠 매체는 뮬러의 발언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뮬러는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LAFC 선수들 간의 불협화음을 정확히 읽어냈다. 특히 후반전과 연장전에서 손흥민이 여러 차례 완벽한 위치를 잡았지만 동료들이 패스 대신 슈팅을 선택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축구 전문지 키커 역시 밀러의 인터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레전드가 손흥민의 클래스를 인정하며 LAFC의 팀워크 부족을 지적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미국 MLS 분석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ESPN 축구 분석가는 손흥민이 후반전 들어 팀 내 최다 슈팅 기회를 창출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특히 연장전에서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손을 들며 패스를 요구했던 장면이 3차례나 있었지만 모두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미국 축구 전술 분석가는 손흥민의 움직임은 MLS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공간을 창출하고 수비를 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했다. 하지만 동료들이 그의 움직임을 읽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처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 후 LAFC 라커룸은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손흥민은 동료들을 격려하며 다음 시즌을 기약하자고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손흥민 선수가 혼자서 팀을 살리려고 했지만 동료들의 지원이 부족했다. 특히 교체 투입된 선수들의 이기적인 플레이가 팀 전체의 흐름을 깨뜨렸다고 토로했습니다. 밴쿠버 감독 예스페르 쇠렌센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전술은 간단했다. 손흥민을 최대한 고립시키고 다른 선수들이 개인 플레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후반전에 LAFC 선수들이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여줬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는 팀 스포츠에서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질투와 경쟁 심리가 팀워크를 해칠 수 있다. 손흥민이라는 압도적인 스타가 합류하면서 다른 선수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과도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경기 내내 손흥민을 견제했던 밴쿠버 수비수들은 경기 후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한 밴쿠버 수비수는 손흥민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패스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연장 후반 막판에 근육 경련이 있었다. 승부차기를 차려는 순간 경련을 다시 느꼈고 정확하게 차지 못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성과보다는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며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현지 반응은 뜨겁습니다. MLS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손흥민이 진짜 LAFC의 문제를 보여줬다. 저런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팀이 우승할 자격이 있나라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미국 팬은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부스케츠, 수아레즈, 알바 같은 동료들의 지원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손흥민은 혼자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AFC 팬 커뮤니티에서는 다음 시즌에는 손흥민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적절한 패스를 줄 수 있는 중원 선수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시즌 MLS 데뷔 전부터 맹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정규 시즌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3경기 3골 1도움으로 팀을 이끌었지만 아쉽게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MLS 첫 시즌은 충분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2,660만 달러에 영입된 손흥민은 그 값어치를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밀러의 발언처럼 메시 이후 처음 보는 미친 선수라는 찬사가 과장이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시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LAFC가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을 재정비하고 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과 선수단을 구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손흥민이 다시 한번 MLS 우승 도전에 나설 수 있을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손흥민이 MLS에서도 여전히 월드클래스 선수임을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밀러의 고백처럼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LAFC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는 것 역시 명백한 진실입니다.